흔히 우리가 역사의 중심, 문명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유럽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유럽이 사실은 변두리 취급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면 어떠세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관점의 전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보시는 이 기록, 이게 10세기에 유럽을 여행했던 아랍 상인 이븐 야쿠브가 남긴 글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씻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는다. 바로 이 시선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세상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유럽이 변방이었다면 과연 진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그 무렵, 그 타이틀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슬람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는 뭐랄까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이었어요. 경제의 심장이었죠. 바그다드나 스페인의 코르도바 같은 도시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는 대도시였고요. 상인들은 실크로드를 넘고 바다를 건너면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번영의 시기를 우리가 흔히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 잠깐 반짝했던 게 아니에요. 무려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문화,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전 세계의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또 한 단계 더 발전시켰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책들 있잖아요. 만약 이때 이슬람 학자들이 이걸 아랍어로 번역해서 보존하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이에요. 수학, 천문학, 의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쓰는 비누, 풍차, 외과 수술 도구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모든 지적 혁명의 배경에는 바로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이가 널리 보급되면서 지식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자, 이렇게 번영하고 똑똑하고 세련된 문명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볼까요? 과연 이 문명의 중심에서 저 멀리 서유럽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대비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슬람 세계는 스스로를 당연히 문명과 지식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유럽은요? 그냥 춥고 어둡고 안개나 자욱한 변방이었던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여겼죠.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세계관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림입니다. 이게 마치 거울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거죠. 딱 역할만 바뀐 셈입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가 서양을 보던 시선은 오늘날 서양이 이슬람을 보는 시선과 소름 돋게 닮았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히 서로 무시하고 경멸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될 만큼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융합과 또 격렬한 마찰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 시대의 큰 사건들만 봐도 그 복잡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9세기에는 눈부신 황금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그러다 11세기가 되면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터집니다. 거대한 종교적 충돌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13세기에는 이번엔 동쪽에서 몽골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칩니다. 결국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수백 년을 이어온 지식의 등불, 아바스 왕조가 무너지고 말죠.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와 끔찍한 전쟁, 그리고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다 한데 얽혀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격렬한 마찰 속에서도 지식의 교류는 계속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 철학이죠.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아랍어로 번역되고 보존되었던 이 지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군 전쟁 등을 통해 다시 유럽으로 역수입됩니다. 그리고 훗날 유럽의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역시 지식의 흐름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 여행을 통해 익숙했던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역사는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가 펜을 쥐고 있느냐, 즉 누가 서술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의 시선으로 쓴 역사와 바그다드의 시선으로 쓴 역사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역사가 누가 이야기하느냐의 문제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상의 중심일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